이 참정에게 답한다. 이 참정은 이제 제 앞에 나온 이 참정 그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되 하엄의 중중법계가 단연코 허언이 아님이라 하니 이미 허언이 아닐진대는 반드시 분부처가 있으며 반드시 자긍처가 있으리라. 함중중법계는 이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하고 사사무해법계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사사무해법계를 이제 특히 들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무해법계는 이제 이 말보다 더 어렵게 한다면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그게 이제 사사무해법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무해법계가 중중법계가 단연코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다. 그건 뭐 말할 거 없죠. 이제 사사무해법계 중에 사사법계 무해가 그게 이제 연기 현상을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뭐 오히려 이제 그거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가졌다면 그거는 착각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허구지만은 사사무해법계는 그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이건 진짜를 그대로 표현한 거.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그 현상 이것을 이제 사사무해법계인데 그건 진짜 이제 허구가 아니고 착각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엄중중법계가 단연코 허언이 아니라 하니 이미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 아닐진대는 반드시 분부처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분부처가 스승과 제자 간에 주는 그 분부처인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부처가 있으며 반드시 또 자긍처도 있을 것이다. 자긍처는 우리가 이제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허언도 아니고 진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자긍처죠. 자긍처도 있을 것이다. 읽기를 이에 이르러 가지고 차탄하기를 오래 했습니다. 이 차탄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탄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탄의심은 보니까 아마 그대로 했습니다. 이 차탄 그대로 그분은 이제 좀 애매한 건 절대 안 새기시대요. 보니까 차탄 이랬는데 그리고 원융신 걸 내가 찾아봤더니 거기는 감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차탄도 내가 중국 사전 5편에 찾아보면은 탄식이란 뜻도 있고 감탄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긍정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제 잘못된 말이라면은 탄식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만은 잘못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감탄이라고 새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이에 이르러 가지고 감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대부가 평석에 배운 것이 사생 화복지제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연을 만나는데 그 여러 가지 인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생사입니다. 제일 큰 생사입니다. 생사. 그 다음에 이제 복과 화. 이제 이거는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사 우리가 이제 인연을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는데 이 생사 인연이 제일 크고요. 뭐니 해도 이게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복과 화 이제 이게인데 그걸 만날 때에 이제 그 사대부가 평소에 이제 배운 것이 그걸 만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대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보통 이제 사대부들은 여기에 대한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수족이 함께 드러나는 자가 10사람이면 8, 9사람이다. 이제 그 수족이 드러나는데 잘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잘못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수족이 드러나는 자가 10사람 중에 8, 9사람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족이 드러난다는 말은 이제 생사와 하복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 잘 대처를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불교 공부는 이제 이 생사나 이제 복이나 화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에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을 가진 이제 종교라고 보거든요. 내가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생사도 우리는 진리로 보는 그런 이제 지혜가 이제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사도 지혜로 보고 그것도 나쁜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우리가 본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복도 마찬가지고 화복에 대해서도.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로 된다. 그래서 이것만큼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이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짜로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이제 종교인데 그 지혜도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춰져 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사대부들은 이제 그런 지혜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10사람 중에 8, 9사람이다. 그 행사를 해보건대 그 사대부들이 그런 이제 역경계를 만나고 순경계를 만났을 때에 이제 대체하는 그 행사를 이제 보건된 삼가촌리에 이제 시골에 세 집, 네 집 이렇게 그 촌 속에서 일들은 사람은 공부를 해서 일들은 게 아니고 실제는 크게 욕심이 없어서 일을 들은 사람입니다. 일들은 사람의 부귀 빈천이 능히 그 마음을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갖지 못하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삼가촌리에서 이제 아무 욕심 없이 이제 날 밝으면은 농사 짓고 해 얻으면 이제 잠자고 그렇게 이제 욕심 없이 순박하게 그런 부귀라든지 긴천이라든지 그런 데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제 사대문화 돼 가지고 이제 부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일로 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비해서는 이제 훨씬 상가천리에 있는 사람이 낫다. 상가천리에서 이제 부귀 빈천에 능히 마음이 빠지지 아니하는 것보다 갖지 못함이니라. 이를 비교해 보건대 지가 우와 갖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못된 짓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시골에서 그냥 순박하게 밥 3끼 먹고 해 떨어지면 잠자고 해 또 뜨면은 일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오히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사는 지혜 있는 사람보다는 그 우가 이제 우보다 갖지 못하고 우가 낫다. 또 귀한 것이 천한 것보다 갖지 못하는 자가 많으므로 이제 사대부 중에 이제 그런 분이 많다 얘기입니다.
많음으로 어찌선 연고뇨. 생사화복이 현전하면은 저 때에는 거짓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죽음이 닥쳐왔는데 좀 그런 말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이제 정직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죽을 때 닥쳐가지고는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가 아무리 이제 뭐 지견이 나고 공부를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입으로는 뭐 큰 소리 하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설사 죽을 때 가서는 절대 그런 거짓을 속일 수 없다. 저 때에는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용거로다. 대참 상공은 병석에 배운 것이 이미 그 행사에 나타나니 화복지제에 임해가지고 이제 역경 순경 복과 화가 이제 임할 때에 이분은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 이기죠. 그래서 이제 화복에 이제 임할 때에 정금이 불에 들어가서 더욱 밝고 또 빛나는 것을 보며 이제 정금은 막 우리가 정제된 금이 순금 아니겠습니까? 순금이 불에 들어가서 더욱 이제 밝고 빛나는 것을 보리라. 근데 이제 일반 이제 그 사대부들은 그런데 당신은 이제 그래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화복지제를 만났을 때에 그래도 잘 대처한다. 또 결정코 함중중법계가 단연코 거짓말이 아닌즉 결정코 탐울의 상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함중중법계가 헌이 아니라 했으니까 결정코 탐울상을 짓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그런 경계에 이제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고 나하고 사실은 이제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탐울상을 짓지 말아라. 하나면서도 둘이죠. 그 나머지 7번 넘어지고 8번 자빠짐에 혹은 이제 역경계, 혹은 순경계, 혹은 바르고 혹은 이제 엎어지는 것도 또한 탐울이 아니미니. 원컨대 공은 항상 이런 관을 지어라. 묘희도 또한 그 가운데 있나니라. 뭐 내가 도통했다 하지만은 나도 뭐 그 정도다. 그 속에서 나도 살고 있다. 이제 탐울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내하고 둘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교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연기이고 연기는 실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이제 그거를 체험하려면은 이제 결국은 화두를 들고 그 화두를 이제 타파하는 거. 타파해야 이제 그것이 실제 체험이 돼 가지고 그런 생활을 이제 은행일치가 돼서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희도 이제 또한 그 가운데 있다. 내가 그 가운데 벗어나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세계에 사는 것도 아니다. 다른 날에 서로 저 정막지 변에 쫓아서 정막지 변은 정막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없는 게 정막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정막한 게 아니죠. 그러면 정막한 물가라 그랬으면은 정막은 이제 양변을 그걸 얘기합니다. 그 물가를 쫓아가지고 당내세라면은 세세생생의 향화인연, 향불 피우는 그 인연을 맺어서 이 참 좋은 말이죠. 대심도 이제 그 거사한테 우리가 그 적막한 물가로부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세세생생의 향화 인연을 맺으려면은 그런 데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야 되겠죠. 적막한 물가에서 당내세의 향화 인연, 황야 인연은 이제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님 세계. 부처님 세계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중중법계를 성취해서 그 사실을 실답게 하면 어찌 적은 도움이리요. 그래서 묘희도 이제 결국은 경계하고 나하고 그 경계라는 것 중에 이제 생사와 화복이죠. 제일 어려운 게 그긴데 그런 경계조차도 이제 내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고 또 하나면서도 둘이면서 거기에는 서로 끄달린다기나 지배받는다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하면서 이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관계를 이제 가 하음 중중 법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대상물도 이제 타가 아니고 이제 둘이 아니다. 이제 나도 그런 속에서 다만 생활하고 있을 뿐이다. 묘심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세계에서 세세생생의 그런 향화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중중법계도 성취하고 그 일을 이제 현실에서 여실히 이제 쉽답게 할 수 있다면은 어찌 적은 도움이겠습니까? 적은 도움이 아니라 굉장한 큰 도움이죠. 거기서는 뭐 고라는 건 없으니까요. 고라는 게 없다 해서 우리가 딴 세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세계에서 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그것이 이제 다 가능한 것이다. 다시 모름지기 주각을 내리노니 즉금의 이 일락색은 이제 쭉 이렇게 편지를 해온 이 일락색을 간절히 무언으로서 물을 가르쳤다는 아름마리를 짓는 것을 끓일지어다. 그리고 일소하노라. 여기 우원이란 말은 저 앞에 이제 이 참정공이 이제 하음 중중법계가 단연코 헌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심이 이제 이 뒤에 와가지고 그 하음 중중법계가 이제 탐물도 아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칠전팔도하고 역경계, 순경계 이런 것도 모두 다 탐물이 아니니까 아니고 또 대심 자신도 이제 그 속에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날에 이제 그 미래에 서로 다시 그 향화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하음 중중법계를 성취해서 그 일이 여실하게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런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참정공이 생각을 할 때에 하음 중중법계가 헌이 아니란 말은 내가 했는데 대심이 이 말을 자기 말로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그 하음 중중법계가 헌이라는 말을 대심이 빌려다가 그렇게 이제 쓴다고 그런 아름마리를 짓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그 뒤에 일소는 이제 그 본분 자리에서 보면은 그 말도 한번 이제,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웃음은 결국은 또 이제 그, 하음 중중법계가 이제, 단연코 헌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드러내는 이제 그런 그 말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소한다 하는 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구 낀다라든지 또 폐골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일소도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소 속에 앞에 말들을 일단 다 부정하면서 그 부정이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살리는, 부정함에서 살리는 이제 그런 이제 일소한다. 한번 웃노라. 이 중국 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려고 하니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중국 말 중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말의 의미, 그거를 이제 또 우리가 한문을 보면서 그걸 해석하면서 그거 이해하는 의미, 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부동무다 그러는 건 이제 중국말로 속담으로 세 사람 있는 데서는 역적도모할 수 없다 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전혀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문에. 그래서 이제 나도 그걸 고심하다가 보면서 이제 그 말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말을 이제 이역으로 고쳐서 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글 세대, 또 우리보다 더 이제 한문 세대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의 관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되는데, 이제 우리 한글 세대로 가는 분들은 점점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이제 우리가 이미 하는 말들로 이역을 하면서 그 이제 그런 이제 법문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번역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중국 속담이 만일 있다면은 우리 이제 속담에 그런 말들 보면 많이 있거든요. 한강에 돌 던지기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그 의미는 똑같은 의미지만은 그 이제 우리가 그걸 탁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이제 작용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한글 세대에 가면서 더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한문 세대 이제 몇백 년 그럴 때는 거의 중국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살았는데 요즘 전혀 달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뭔가면 요즘 천착한다고 그러거든요. 대학교 교수들도 천착한다 하면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연구하는 걸 천착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만 해도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천착한 거는 경강부예거든요. 억질로 이제 끌어가서 그 아랫마리 같은데 갖다 끼 맞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천착을 완전히 뜻이 다르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옛날 책에 몇백 년 된 책에 여기도 이제 천착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래도 나왔습니다. 경강부예로 해석을 해야 그 말이 딱 맞지. 요새 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식으로 깊이 파들어가서 연구한다는 말로 해보면 여기 전혀 의미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스님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제 짊어져서 해결해야 문제. 우리는 이제 지금 시초라고 이제 한글 세대하고 한문 세대 이제 중간에 끼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해야 할 그런 세대고 이제 스님들 세대 가서는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누가 해도 이제 그런 말들을 근데 그런 말들을 이제 직역이 아니고 이역으로 우리말로 잘 바꾸려면은 첫째 이제 안목이 밝아야 됩니다. 견성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게 절대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견성한 사람이라 해 바꿔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견성한 사람이 이제 안 나온다면은 그런 말도 이제 다음에는 전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천착 같은 것도 전혀 바뀌죠.